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안목을, 우리 물건을. 이제 한 달 후면은 내 거 아이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풍 상사 구조단체 아니에요? 뭐라 하노? 이제 와서 우리 신발을 못 신대. 네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난 하나도 안 떨리는데? 우리 회사 최고의 상상을 믿으니까.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TVN 토일 드라마 태풍 상사 5화 재밌게 보셨나요? 아, 진짜 요즘 시대에는, 아니 지금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이 사는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태풍이와 엄마가 서울 외곽에 겨우 방 잡아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선이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저는 솔직히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프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따스함이 넘치는 그런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예고편으로만 볼 때도 정말 안타까웠는데, 본방에서 태풍이는 박윤철 사장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이미 충분히 태풍이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닥을 뚫고 지하 저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어디가 끝인 줄 모를 정도로 망하고 있죠. 정말 태풍이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든 태풍이를 보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와 함께 동업하는 유일한 동료 미선이의 가족들을 봐도 너무 안타깝죠. 미선이와 미호, 성격이나 외모도 너무나도 다른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니 미선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미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호는 충분히 놀고 싶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라는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어쩌면 젊은 여성으로서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며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참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끄떡없고 문제없고 아무 일 없다면서 씩씩한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참 더 슬펐습니다. 태풍이는 이번 슈박 안전화로 인해서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또 가격도 좀 싸게 샀고, 이 안전화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태풍이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었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벌면 엄마가 좋아하는 고기도 사주고 잃어버렸던 집도 다시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저 엄마의 품에 안겨서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웠다며 눈물을 흘렸죠. 정말 이 두 모자의 눈물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이 태풍 상사에 나오는 배우님들은 연기가 정말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더 힘든 세상이 이토록 사람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태풍 상사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도 끊임없이 이 시대는 IMF, 나라가 부도가 났다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렇게 태풍이는 모든 걸 다 잃었고 이제 정말 끝이 난 건가 싶었는데, 부산에서 연락이 왔죠. 누가 슈박 안전화를 가져갔는지 정찰한 대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500만 원만 가져오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500만 원을 백방으로 구해보려고 정말 태풍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 어떤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또 그 순간에 미선이는 태풍이의 아버지 강진영 사장이 남겨둔 그 돈에다가 자신의 돈을 더 보태서 500만 원을 맞춰주게 되고요. 드디어 그 사채업자 희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채업자 희규는 표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표박호 대표의 아들 표현주는 부산에 내려와서 안전화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슈박 대표 박윤철도 무섭게 두들겨 패고 있었죠. 이거 완전 쓰레기 조폭 같은 그들의 만행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500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윤철의 빚 포함
3천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준다고 하고 슈박 안전화 7,000개를 모두 받기로 계약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장면은 좋게 보면 사업가로서의 배포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잘못되면 사실상 인생 종치는 모습이라 참 솔직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이게 안 되면 드라마가 진행이 안 될 테니 어떤 모양으로든 되긴 할 것이고요. 마지막 장면은 진짜 뭐 태풍이의 그야말로 간지 그 잡채이긴 했습니다. 과연 태풍이는 어떻게 또 한 번 태풍처럼 확실하게 몰아쳐서 반격을 해낼까요? 이제 6화 예고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고편의 시작은 태풍이가 슈박 안전화 7,000개를 받아와서 그 물건을 본격적으로 팔기 위한 홍보 영상을 찍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화는 이런 유리 조각에도 끄떡없지만 이렇게 사람의 피부는 유리 조각에 대면 피가 난다고, 절대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 상품을 파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도 좀 느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던 태풍이에게 사실상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가 미선이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도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사람이 미선이었고, 이렇게 실제로 피부에 상처가 난 것도 미선이가 치료해주죠. 또 두 사람은 이렇게 퇴근도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목적지도 태풍 상사로 가는 것이니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 또 돌아올 때도 같은 목적지로 돌아오다 보니 두 사람이 진짜 피를 나눈 가족 그 이상의 사선을 함께 넘나드는 전우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로맨스겠지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그 로맨스의 수준을 넘은 관계처럼 보여졌습니다. 확실히 이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더 크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퇴근하는 장면을 미선이의 동생 미호에게도 포착이 되는데요. 그런데 미호 옆에 아무래도 태풍이의 절친 남모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이렇게 태풍이, 미선이, 또 남모, 미호, 이렇게 네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긴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네 명이서 이어지면 남모랑 태풍이도 가족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태풍이의 삶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사채업자 희규는 태풍이의 두 눈을 받겠다고 했고, 박 대표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놈들이 장기까지 밀매하는 그야말로 쓰레기 집단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결국 미선이가 알게 되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차용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금은 5천만 원인데 이자가 5천만 원이 되어서 1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진짜 위험천만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용증에 태풍이가 손바닥을 찍은 것을 미선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선이는 태풍이를 만나서 이야기하죠. 태풍 상사는 구조단체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상 목숨을 내어놓고 박윤철 대표를 구조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태풍이에게 정말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강태풍이라는 캐릭터는 자기가 잘 살 때는 물론이고 지금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못 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분명 박윤철 대표는 태풍이에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죠. 어떻게 보면 속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인간 이하로 대하는 모습을 이제 태풍이가 보면서 태풍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선이는 태풍 상사의 본질은 무역 상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무역 상사. 아마 이것을 태풍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이번 목숨을 건 도박 같은 거래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표현준이가 방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부산에 있는 물건을 이제 서울로 올려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물건을 배에 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현준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역시 현준이가 돈을 뿌려서 배를 못 움직이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태풍이가 슈박 안전화를 현준이 차 유리에다 쳐서 현준이에게 제대로 도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야비한 놈한테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도 안 꿀릴 테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그렇게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전화를 서울로 올려보낼까요? 생각을 해보니 역시 시라소니 형님께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끝내 배가 안 된다면 육지로라도 많은 수의 안전화를 싣고 달릴 수 있는 화물차들이 대거 내려와서 물건들을 싣고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물건 보관 장소는 미리 예약을 해두었으니까 물건만 옮기면 되는데 그것을 시라소니 형님께서 동료들을 이끌고 함께 도와주러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백이라는 대기업에다가 물건을 팔기 위한 PT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상사의 진정한 상사맨 오미선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PT 장소를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이 꽤 보이는데요. 저는 왜 이 태풍 상사라는 드라마에 김미나 배우님을 캐스팅했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당연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캐스팅한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미선이가 영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을 김미나 배우님이 굉장히 잘 소화할 수 있어서 그래서 김미나 배우님을 캐스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화를 통해서도 좀 느꼈지만 이 태풍 상사 드라마를 보면서 이준호, 김미나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 엄청 그 두 사람의 어색한 상황을 굉장히 연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김미나 배우님은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공부했던 영어를 약간은 어설프지만 명확하게 발표하는 미선이의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맛깔나게 연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배우 김미나 배우님을 캐스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선이가 PT하는 장면이 나오는 다음 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번에 이걸 제대로 팔지 못한다면 태풍 상사는 그야말로 샷다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이렇게 힘든 두 집의 가장들이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기적처럼 역전시킬지 그걸 드디어 6화에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TVN 토일 드라마 태풍 상사 6화 예고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예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 Soft sunlight on